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16회차 프로토타입 3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과연 뭐 같으세요? 빨간색이고 꽃도 심어져 있네요. 화분일까요? 자, 이번엔 어떠세요? 하나는 화분 같아 보이죠? 관리도 잘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낙서도 되어 있고 그러네요. 도대체 뭘까요? 네, 바로 화장실입니다. 급한 사람을 위해서 노상에 설치해 놓은 무료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여기에 소변을 봐요. 그러면 그 밑에 깔려 있는 볏짚에 소변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안에 센서가 있어서 이 볏짚이 그 소변을 가득 흡수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이제 신호가 가서 그것을 수거해서 퇴비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퇴비는 그 위에 있는 화분에 비료로 심어집니다. 굉장히 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죠? 자연 친화적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왜 나왔을까요? 네, 파리의 화장실은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동전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동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노상방뇨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노상방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성이나 어린이, 관광객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유쾌한 광경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주변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지저분해지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 외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는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남성의 개인적 생리적 욕구 해소의 공간으로 파리라고 하는 공공장소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묵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성계의 비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말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상방뇨를 막기 위한 이러한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설비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리 전체에 쫙 설치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실험을 해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이렇게 여성단체의 공격을 받고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그러한 그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개선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3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화장실이었다면 그랬겠죠.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될까? 사용자는 어떻게 느낄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더라면 더 좋은 프로토타입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생겨야 될까라고 하는 형태적인 측면, 혹은 앱이나 이러한 그 경험이라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원리나 기술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혹은 우리는 사용자가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할까? 이러한 3가지 질문. 자, 이 질문을 적용해 본 다이슨 선풍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모양으로 생겼으면 좋겠을까? 나는 날개는 빼고 싶어. 우리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최소한도의 선풍기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원형으로 날개는 빼고 만들어 보고 싶어요. 두 번째, 이것은 과연 만들 수 있는가? 어떤 원리로 만들 수 있는가? 아, 우리는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고 있고 그 원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사용자는 어떻게 느낄까? 우리는 사용자가 안전하고 혁신적인 느낌을 받기를 원해. 네,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프로토타입을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가 쭉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크게 구분해 보자면 만들기의 방법이 있고요. 롤플레이 방법이 있고요. 스토리보드, 또 동영상 만들기,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되게 재미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짜문 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는 프리토타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디어 불페이 법칙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프로토타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일종의 현관문, 가짜문을 뭐 광고나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설치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클릭하거나 눌러보거나 두드려 보는지, 방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이제 숨기는 거잖아요. 가짜, 속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금융이나 의료 같은 데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구매하기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눌렀던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중에 보상을 하겠다. 즉 뭔가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다면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나중에 이걸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어쨌든 그것을 돌려주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외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서비스의 일부만 구현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토타입이기도 하고 프리토타입이기도 하고요. 뭐 다이렉트 서비스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팔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랜딩 페이지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걸 올려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완전히 완벽한 사이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매 의사를 밝히면 결제 서비스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거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실제로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즉시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일단 주문한 사람에게는 내가 실제로 가서 차를 딜러에게 구매를 하고 그걸 보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일단 그분에게 차를 보내주고 나서 그때부터 웹사이트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맛보기 서비스 같은 걸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이 아이디어 스케치는 시각화의 중요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글은 휘발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상호 간의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인 그림을 통해서 상호의 이해도의 갭을 맞추고요. 프로토타입을 더 빠르게 시도하기 위해서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협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건 디자인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쁜 그림이 아니라 필요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대충 끄적여 보는 것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아이디어가 많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혹은 내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정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일단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꺼내보고 그것을 이리저리 정리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컨셉 보드입니다. 이것은 제품의 이름과 소비자 혜택과 내가 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힐링 텐트의 컨셉 보드입니다. 이것은 직장인을 위한 사무실 내의 휴식 공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스토리보드입니다. 어떠한 시간차를 두고 쭉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경험이나 사건들을 미리 디자인해 보는 거죠. 스토리보드는 영화나 광고,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일종의 어떤 그 문서인 거죠. 이걸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영상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뭐 스토리, 어떤 제작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장면별로 이렇게 쭉 스케치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구글 스프린트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호텔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로봇이 가서 물건을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는 것을 실험해 보기 위한 그런 스토리보드였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내가 손으로 그려보는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은 어떠한 앱을 개발하고자 할 때 화면 단위의 레이아웃을 그려보는 작업인 거죠. 우리가 골격이라고 하는 말처럼 제품을 구성하는, 앱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레이아웃을 이렇게 쭉 그려서 이 모양으로 어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UI나 UX를 이렇게 구현하겠다. 그리고 앱의 흐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또 와이어프레임은 손으로 그려보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툴을 활용하기도 하죠. PPT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포토샵을 사용해서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에게 더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매우 유명한 사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앱을 만들었어요. 엘머스 몬스터라고 하는 앱인데요. 그것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방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발 안 했어요. 그냥 사람이 핸드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큰 판자를 만들고 그 뒤에서 실제로 터치를 받으면서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녹화해서 보여준 거죠. 실제로 화면이 가동되는 것처럼 보여준 겁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재미있지 않으세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주변 재료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아까 그 아이디어 코수술 도구나 아니면 주로 환경 구성을 할 때 만들어 봤던 그런 것들처럼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자, 이제 프로토타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요약과 정리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토타입은 한 번 쓰고 버릴 정도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정 주지 마세요. 네, 애정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객의 반응을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에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내가 만들어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접목시켜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에 제가 정주지 말고 대충 만드시라고 했지만 그것이 매번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반복과 테스트를 통해서 점점 이 프로토타입이 고도화되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단계까지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만드는가? 그 목적을 기억해 주세요. 프로토타입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닌 이 프로토타입은 과정이고요. 고객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까지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고도화시켜서 창업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